또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한다. 일본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 민족 국가를 처음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서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기억이 민족 감정으로 강력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결국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일본을 괴롭히거나 일본이 안 되길 바라거나 이게 아니라 일본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를 전개시켜 왔고 또 그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거를 냉정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일본을 열심히 공부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때 학교 졸업하자마자 신문기자를 한 3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뭐냐면 편집국 내에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편집국장님이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데 NHK를 틀어놔요. NHK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문 기자의 기사 쓰는 것과 관련된 전문 용어는 다 일본말을 썼어요. 제목은 미다시 그러고요. 기사의 핵심은 야마 그러고요. 경찰 기자는 사스마와리 그랬단 말이에요. 1990년대 말인데 그때만 해도 그 일본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다음날 기사 쓰는 걸 보면은 무조건 일본 때리기예요. 앞뒤 안 보고 그냥 마치 나는 일본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때 이게 뭔가 아이러니가 있구나. 뭔가 이 갭을 정면에서 직시하고 극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일본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조금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윈윈 관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돼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워낙에 전문가를 불신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적어도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관여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신문, 방송, 정치인. 근데 그중에서 제대로 알고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쌓고서 발언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일본을 오랫동안 관찰해오고 생각해왔던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일본에 대한 태도나 일본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로 계속되었던 지배층이 선제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주면서 자기 개혁을 해나가고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식의 패턴을 지금까지 계속 일본이 메이지 유신부터 전후에 이르기까지 쭉 유지해 왔는데 엘리트들의 자기 혁신 능력과 이니셔티브의 능력이 90년대 말부터 21세기에 걸치면서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일반 대중들은 그걸 대체할 만한 아직 준비나 능력, 의사가 없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 이게 최근 20, 30년간 일본의 어떤 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얘기되는 저펜 패싱, 일본이 이제 패싱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인구가 1억이 넘는 1인당 국민소득도 엄청 높은 세계 최첨단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내수 시장도 탄탄하고요. 교육 수준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급격하게 쇠퇴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어느 정도 포션을 유지하면서 최저한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의 미들 파워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우리가 하지 않고 너무 과소평가했다가는 한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계층차가 좀 덜한 그런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층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층의 차이를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신분제가 강한 거죠. 신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농민이 사무라이 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약한 거죠. 사회적 유동성이. 충돌하는 정도가 우리보다는 약한 사회고요. 내부에는 계층차가 적고 밖에 대한 위협은 금방 느끼니까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금방 형성이 된 거고, 그 내셔널리즘이 메이지 시인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만큼 또 약점이 뭐냐면은 내셔널리즘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약해요. 또 혐한론 같은 거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반일 감정이 세지만 한국에서 뭐 동부이촌 등에 리틀 도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데모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신호쿠보에 있는 코리아타운 뭐 이런 데 가서 혐한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배회주의 이런 데 아주 쉽게 현혹이 되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민족주의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거를 상대화하는 사고방식, 습관 같은 게 일본보다는 훨씬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세계가 진행될 텐데 그런 데는 한국 사회가 훨씬 적응하기가 적합한 그런 사회라고 저는 기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